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거의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홍콩 시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직설적이고 과격한 편이죠. 사실 시위대 측이 잘못했다 아니면 경찰 측이 잘못했다까지는 이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건 시위 주최 측 인사들이 의문의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너무 적나라한 장면이나 자료사진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유튜브 심의가 강해져서 폭력적이라고 해서 정지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17일 각종 뉴스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내용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통칭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민간인권전선이라는 단체의 지미 샴 대표가 괴한에게 쇠망치로 급습을 당했습니다. 기습 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집회를 저지하려는 의도다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홍콩 언론 홍콩 프리프레스 보도에 의하면 샴 대표는 16일 밤에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머리와 팔을 공격당해 크게 다쳤는데요.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샴 대표가 주룽이라는 구역에서 테러를 당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정치적 테러로 규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샴 대표는 피습 이후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시위대의 5가지 요구를 들어달라 라는 말을 하는 등 흔들리지 말라는 결의를 다졌다고 하는데 민주화 요구 시위를 비난하는 친중 세력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는 10월 20일에 홍콩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말아라. 나왔다가는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 대규모 집회 4일 전에 묻지마 폭행이 벌어졌고 언론에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테니까 시위에 참석하려던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려는 의도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목숨 걸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현지 분위기는 20일 대규모 집회는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기 때문에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괴한들은 아무 날도 아닌데도 묻지마 폭행을 하는데 당일에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샴 대표는 2개월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8월 29일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 복면 쓴 괴한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와, 심각하네요. 샴 대표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안으로 괴한 2명이 들어왔고 둘 다 복면을 쓰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휘두르는 방망이에 계속 맞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멍석말이 하듯이 빠따로 엄청 맞은 거죠. 샴 의장은 다행히 방어를 잘해서 경상에 그쳤지만 함께 밥을 먹던 동지 한 명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혼자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이거? 최근 홍콩에서는 시위대를 겨냥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화이트 테러 또는 백색 테러라고 부르는데 그 밖에도 지난 9월 2일에는 야당 의원 데모시스토당의 이삭청이라는 부주석이 정체불명의 남성 3명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뒤에 정부 측에서 송환법 철회를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강력해져서 결국 모든 게 백지화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편 홍콩 중문대학이라는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 복면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4%가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경찰의 신뢰도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무려 52%가 0점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드는 생각은요. 얼마 전에 일본 태풍 피해 때도 느꼈지만 홍콩 시위도 자료화면 보면서 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요즘 많이 느낍니다. 여기까지 최근 홍콩 시위대 주최 측이 의문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급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일본 최대 교동 브랜드인 요시노야가 왜 홍콩 시위대에게 습격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데 참고 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여행지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여행지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말고 갈 곳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만입니다. 평화로운 중국 플러스 일본 분위기 약간이랄까요? 중국 음식도 많지만 일식도 정말 많아요. 도시에서는 야시장을, 인근 지역에서는 온천과 여러 소소한 자연환경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박물관에 관심이 많다면 대만 고궁박물원에서는 눈이 황홀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대만 디저트는 되게 알아주죠. 몇 년간 한국에서 유행했던 많은 음식들, 망고빙수, 대왕 카스테라, 닭날개 볶음밥, 흑당 밀크티, 지파이 전부 대만에서 시작했습니다. 단 중국 요리가 베이스에 남쪽 나라라 향신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로컬 음식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타이베이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중국인데요. 실제 중국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곳은 치안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편이에요. 공권력, 그러니까 공안의 힘이 정말 세거든요. 장강 이북 쪽은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남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중국의 특징이라 하면 나라가 큰 만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베이징에서는 오래된 수도의 모습과 현재의 중국을, 상하이에서는 발달된 대도시와 중국의 미래를, 시안에서는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또 도시 외에도 구일인, 장자제, 쿤밍에서는 자연의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중국 요리가 입에 맞는다면 미식을 즐기기도 아주 좋죠. 하지만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어가 안 되면 여행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게 단점이겠네요. 가까운 칭다오까지는 약 1시간 조금 넘게, 상하이까지 2시간, 북경까지 2시간 15분, 시아먼은 3시간, 시안도 3시간, 청두 4시간, 쿤밍 4시간 45분 등 비행시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시 중화권 도시죠. 일본과 중국이 만난 대만과 다르게 저 멀리 서양에 있는 영국과 포르투갈과 중국이 만나 세워진 마카오와 홍콩입니다. 홍콩에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야경과 도시, 네온사인과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동서양의 식문화가 교차해 만들어낸 다양한 음식도 빠질 수 없죠. 도시만 구경해 홍콩이 재미가 없다는 분들은 홍콩을 반만 보고 오신 거예요. 남쪽의 해안가와 산, 섬도 홍콩의 매력이거든요. 마카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호텔과 여러 카지노에 딸린 쇼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유적은 덤이고요. 비행시간은 3시간 45분으로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고요. 일본에서 가장 먼 삿포로가 2시간 40분이니 약 1시간이나 더 걸리죠. 일반적으로 가는 동북아시아 여행지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멀리 있습니다. 드넓은 러시아 가장 동쪽에 있는 대도시예요. 홋카이도에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여행지입니다. 인천 기준 거리는 오히려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홋카이도보다 더 가깝고요.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유명하죠.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유럽 분위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카오나 상하이에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 유럽 사람들이 사는 블라디보스톡과 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하이, 마카오는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다만 러시아어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낯설 뿐더러 음식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남아로 못 걷지만 동남아도 안에 보면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4시간 30분이 걸리는 세부부터 7시간이 걸리는 발리까지, 방콕 같은 도시도 있고 보라카이 같은 바다도 있고 치앙마이 같은 산골도 있고 아주 많죠. 동남아에 뭐가 있는지는 트립콤파니 영상을 참조해주시고요. 동남아의 킬러 컨텐츠 하면 마사지와 저렴한 비용이죠. 사실 비용은 오래 머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현지에서 돈이 적게 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통 일본 여행을 가는 5일 미만의 일정에서는 그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기 힘듭니다. 현지 비용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항공료가 비싸니까요. 쌤쌤인 거죠. 또 짧은 일정 안에서 비행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단점입니다. 어떤 곳이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순위를 나열하자면 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 블라디보스톡 이 순서로 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엇보다 맛있는 중국 요리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낄 뿐더러 자연보다는 도시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시위와 관련돼서 일본 최대 규동 브랜드, 그러니까 소고기 덮밥 체인이죠. 이 일본 요시노야가 뜬금없이 홍콩 시위대한테 몽둥이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은 지금 범죄인 인도 법안, 통칭 송환법이라고 하죠. 이 반대 시위가 10월 현재까지 17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위대의 행동이 전에는 약했습니다. 강경한 행동이라고 해봐야 항의를 하다가 벽에 락카칠 정도 하는 선에서 멈췄는데 지금은 아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위에는 친중 브랜드의 매장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홍콩 시위대에 찍힌 브랜드가 대부분 중국 전통기업이나 친중 기업인데요. 그중에는 스타벅스 같은 미국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도 들어있는데 왜 하필 생뚱맞은 일본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갔을까요? 홍콩 동방일보와 미국 블룸버그 등의 외신들에 의하면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10월 1일에 홍콩 시위대와 경찰 부대의 충돌로 일본계 규동 체인점, 소고기 덮밥 브랜드인 요시노야 점포와 중국은행 등 기업의 피해가 잇따랐다 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위대들의 행동이 기존에는 항의를 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창문이나 벽에 낙서 등을 하면 심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영업하고 있는 점포를 파손하는 과격 행동으로 격화되고 있다면서 시위를 넘어 홍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카오룽 반도에서는 개인 음식점이나 소매 점포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카오룽 역시도 친중 일본 기업으로 찍힌 요시노야의 유리벽은 시위대의 쇠파이프 공격으로 거의 부서졌고 외벽에는 중국어로 쓰레기를 뜻하는 단어의 낙서도 써져 있었습니다. 대체 왜 뜬금없이 일본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친중 기업이라고 찍혀서 쇠파이프를 막고 있는 건가 해서 알아보니까 요시노야 홍콩 지부 대표 CEO의 호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홍콩 경찰 측을 지지하는 친중파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시위대들은 전후사정 볼 것 없이 이 호핑 CEO는 물론 요시노야 브랜드 자체에 화가 났고 무조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쇠파이프로 유리창 좀 깨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과격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글로벌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외식 기업 맥심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시위대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맥심 창업자도 아니고 맥심 창업자의 딸이 지난 9월에 UN 회의에 참석했는데 홍콩 시위대를 폭력 분자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 한마디는 파문이 정말 클 텐데 제가 봐도 이 딸은 진짜 신변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콩섬 오피스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하나둘 시위대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가고 너무 심한 매장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영업 중단을 발표한 것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둔 은행의 ATM 기계도 막 때려 부수고 난리랍니다. 이렇게 시위대 행동이 점차 격화되면서 홍콩 경제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홍콩 동방일보에 따르면 전날 소고백화점 등 홍콩 내 24개 대형 상업시설이 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고요. 소규모 개인 점포는 더더욱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문을 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답니다. 홍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시위 기간 중에 소매 판매가 시위 기간인 7월에는 전달 대비 11.5%가 감소했고 8월에는 23%가 감소해서 점점 더 판매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목숨 걸고 가게문을 열어야 되는데 개인 자영업자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홍콩은 물론 외신들도 입을 모아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홍콩 전체의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홍콩 정세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의 이시간의 기요시 펀드 매니저는 미쓰비시가 펀드 운용까지 했군요. 이것저것 엄청 하나 보네요. 오늘 장에서는 제조업 PMI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낮았고 이는 일본 주식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아시아 전체 무역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17주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소식, 그리고 친중기업으로 찍혀버린 일본 최대 규동 브랜드 요시노야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